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간과제 4회차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대수 부분의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n이 지금 무리수라고 되어 있고요. 정수 부분은 a,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스몰 b라고 주어져 있고 a랑 b는 이런 관계식 만족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때 n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루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각각 a랑 b라고 했으니까 루트 n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a 더하기 b 꼴로 지금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때 a는요 지금 루트 n은 양수니까 자연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0 이상이 아니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런 양의 실수, 이렇게 소수 부분을 우리가 정의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관계식이랑 넣기 위해서 b 대신에 우리가 루트 n 빼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b 대신에 루트 n 빼기 a라고 하고 내가 b 대신에 루트 n 빼기 a를 여기 주어진 관계식에다가 넣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a 세제곱 빼기 9a에 루트 n 마이너스 a 다음에 플러스 루트 n 빼기 a의 세제곱은 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거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9a 제곱 마이너스 3a 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n으로 묶이고 3a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n 루트 n은 0. 이거 곱셈 공식 전개하셔가지고 루트 n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루트 n 안 가지고 있는 부분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시면 이런 관계식이 얻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n은 양의 정수죠, 그죠? n은 양의 정수고 그 다음에 a도 양의 정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루트 n은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이 수와 이 수 각각이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무리수 상등에 의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9a 제곱 마이너스 3an이 이게 0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3a로 묶어줘서 3a 마이너스 n은 0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3a랑 3a 빼기 n을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a가 0이거나 혹은 3a랑 n이 둘이 똑같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a가 0이거나 3a랑 n이 똑같거나 이런 두 경우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a가 0이라고 하면은 한번 해봅시다. a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다 넣었을 때 여기다가 넣으면은 n 루트 n이 0이 나오죠. 자, n 루트 n이 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루트 n이 무리수라고 하는데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n이 0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a가 0인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경우에 3a랑 n이 같은 경우 이때를 한번 살펴보는 게 적합하겠죠. 그럼 3a랑 n이랑 똑같다고 하고 어디다가 넣어본다 하면은 여기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n 대신에 3a 한번 넣어볼게요. n을 구해야 되니까 3a 대신에 n을 넣는 게 더 낫나? 3a 대신에 n을 넣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3a 곱하기 a 빼기 3 곱하기 3a 더하기 n 요 녀석이 지금 0이라고 했는데요. 자, 3a는 n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파란색부터 체크할게요. 자, n 곱하기 a 대신에 3분의 n 넣고요. 그 다음에 3a 대신에 n 넣고요. 플러스 n은 0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 n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n으로 묶어서 3분의 n 마이너스 3n 더하기 n이니까 2 이렇게 되고요. 이때 n은 0일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n은 6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n의 세제곱은 얼마라고 구해줄 수가 있냐면 216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대수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가만 보면은 지수 함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 함수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치환을 해서 뭐 2차 방정식꼴로 보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2의 x제곱은 뭐 예를 들어서 t로 치환했다. 그런데 2의 x분의 1제곱은 딱히 t로 나타낼 방도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치환해서 푼다. 우리가 지수 방정식으로 푼다 하면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냐? 일단 x가 실수라고 했지만요. 예를 들면 x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2의 x분의 1제곱과 2의 x제곱은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곱해진 x랑 x분의 1 때문에 우리가 좌변의 값은 음수가 되죠. 만약에 경우를 나눠야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x가 음수라고 하면은 좌변은 무조건 음수가 됩니다. 근데 우변은 4로 양수죠. 그래서 이때는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어차피 x분의 1은 못 넣으니까 x가 0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x가 0일 때는 우리가 이제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모순에를 불가능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x가 그럼 양수일 때만 조사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 자 봅시다. x랑 x분의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수에도 x랑 x분의 1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산술기하 부등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x 곱하기 2의 x분의 1에다가 x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에 요 녀석을 산술평균으로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산술평균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2 곱하기 요 녀석들 둘이 곱한 거죠. x 곱하기 2의 x분의 1에다가 x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을 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이라고 해줄게요. 우리가 이거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부등식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2 루트 x랑 x분의 1을 약분이 잘 되고요. 그래서 2를 밑으로 하는 지수들만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2의 지수들 더해주면요 2의 x 플러스 x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x분의 1제곱도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지수가 작을수록 거듭제곱 계산한 결과도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적용을 해서 2루트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루트 2에다가 2제곱 해버리면은 이게 계산한 결과가 정확히 4가 나오게 돼요. 정확히 4가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식의 값이 4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이 식이 최소값을 가지는 x가 바로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이라는 거겠죠. 즉 이 방정식의 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등식에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에서 드모가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드모 성립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즉 첫 번째 부등식에서 드모 성립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에서 만약에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에 등식이 성립하려면, 드모가 성립하려면은 x랑 x분의 1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요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x 곱하기 2의 x분의 1제곱이랑 x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드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x와 x분의 1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의 x값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x랑 x분의 1이 같게 되는 양수 x값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x가 1이라고 하면은 이 등식 만족시키는 거는 작용하죠. 그죠? 왜냐면 1 넣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좌변은 2가 되고 우변도 2가 되죠. 그래서 이거 결론을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x는 1이구나 등호성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f는 지금 0이 아닌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두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상황입니다. 이 두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f를 구해서 우리가 f150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함수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2번 조건 한번 볼까요? 지금 x랑 y 변수가 지금 다른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통일을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통일을 시킬 거냐면 자, 예를 들면 x는 제가 x 더하기 y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기 위해서 x 대신에 제가 2분의 x를 넣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2분의 x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컨대 fx 더하기 y는 f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2에다가 대입하면 자, 좌변은 f 2분의 x 더하기 f 2분의 x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는 f 2분의 x가 2개가 되겠죠. 자, f 2분의 x 2개가 될 것인데 이때 우변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1 더하기 fx가 된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1번식에다가도 똑같이 fx에서 x 대신에 2분의 x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1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1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자, f 2분의 x는요 x 대신에 2분의 x 넣고요. 그 다음에 fx분의 1 대신에 fx분의 2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fx분의 2는 지금 어떻게 우리 고칠 수가 있냐면 2분의 x에서 fx분의 1 두 개의 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고쳤냐면은 여기 2번식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2분의 x는 그대로 가고요. fx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대신에 x분의 1 더하기 fx분의 1 빼기 1로 고치려는 그런 속셈입니다. 자, 즉 fx분의 1 두 개랑 거기서 1 빼준 것과 똑같이 되겠죠. 여기서 1 넘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끝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x에서 fx분의 1 두 개, 그 다음에 빼기 1 한 거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래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2에다 대입한 식에서 f2분의 x는 2분의 1 더하기 fx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2분의 x 여기서 구한 값을 보면은 2분의 x에다가 2fx분의 1 빼기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종합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요. 결론을 내리면 1 더하기 x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것이 둘이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 둘이 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둘이 넘기면은 x분의 1은 1 더하기 x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x분의 1은 x 양변이 나눠주면 되겠죠. 어차피 x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분의 1 대신에 우리가 다시 x를 우리가 치환시켜주면 fx는 간단하게 x 더하기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였냐면은 f150의 값이었죠. 이거는 15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4번 문제. 이번 문제부터는 기하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정사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AE 길이는 3인데 EBF가 45도가 되도록 F가 CDB에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CF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정사각형 각변의 길이는 10이고요. 자, 요거는 회전 이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점을 회전 이동 시킬 거냐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 ABE 있죠. 요 E를 어디다가 가져올 거냐면은 90도 회전시켜서 여기 BC랑 AB가 일치하도록 붙일 겁니다. 즉 A를 C로 옮기고 그거랑 똑같이 E도 CD 위에 연장선으로 옮기겠다 이런 속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E를 90도 회전 이동시킨 요 E 프라임을 잡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도 똑같이 이동을 시켰을 때 A가 이동되는 점은 C랑 완전히 똑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삼각형 ABE를 90도 회전을 시킨 거니까 요 CE 프라임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 길이 역시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리 놓고 한번 봅시다. 지금 EBF 가격 크기가 45도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ABE 요거 가격 크기 제가 간단하게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각도는 45도에서 동그라미 각도를 뺀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ABE를 그대로 옮긴 게 CBE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옮겨진 CBE 프라임의 각도도 동그라미랑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FBE 프라임 가격 크기가 45도가 되겠죠. 자, FBE 프라임의 가격 크기는 정확히 45도가 되고요.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FBE와 똑같게 되겠죠. FBE가 45도가 되도록 주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FBE가 똑같고요. 지금 BF는 공통인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BE를 그대로 회전이동 시켜서 BE 프라임으로 옮겨놓은 상황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어보면은 자, 변 BF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 BE와 BE 프라임이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삼각형이냐면은 EBF와 E 프라임 BF가 똑같다. 합동이다. 자, EBF와 그 다음 삼각형 E 프라임 BF가 정확히 합동이다. 각 하나 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SAS 합동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지금 FE 프라임의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은 EF 길이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요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은 FE 프라임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F의 길이를 X라고 뒀을 때 X 더하기 3과 완전히 똑같이 되겠죠. 자, 그럼 X 더하기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F의 길이는 지금 전체 10의 길이에서 X만큼 빠진 거니까 여기는 10 빼기 X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삼각형 EF 길이는 직각삼각형이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 더하기 3을 제곱한 것은 7을 제곱한 것과 10 빼기 x를 제곱한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어보면 x제곱은 소거돼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x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x는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부숴먹네. 그냥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자, x는요 이거 구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3분의 70 나옵니다. 13분의 70 나오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q분의 p라고 할 때 이거 13과 70을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4, 21, 18, 9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4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4번이 아니네요. 미안해요.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삼각형 각 A의 각도는 60도인데 지금 내심이 주어졌으니까 제가 반경 30도 적어놨고요. 자, 각 B, 각 C의 이등분선이 CA랑 만나는 점 P, 그 다음에 A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 ABC 내저번의 반지름은 35, 그 다음에 APQ에서 내저번의 반지름, 내심 J라고 했고요. 이 내저번 반지름 16이라 했을 때 APQ의 외저번의 반지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J랑 I는 각각 내심이죠. 내심이기 때문에 각 A를 공통하고 있어서 공통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의 2등분선, 각 A의 2등분선 위에 I랑 J 둘 다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점에 H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I, J 썼으니까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JH는 J를 좀 똑바로 써야겠다. AJH는 30도, 90도, 60도인 특수가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AJH에서 알 수 있는 거냐면 여기가 16이니까 AJ는 16의 2배죠, 그죠? 2의 2배니까 2배면 JH의 2배이기 때문에 32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삼각형 AIK를 보면은 AIK를 보면은 변 AI의 길이가 IK 길이의 2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IK의 길이는 35라고 했으니까 35의 2배는 7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IJ의 길이를 알 수 있죠. IJ의 길이는요 AI의 길이에서 AJ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AI에서 AJ만큼 빼주면은 이거 38이구나. 그래서 요 길이는 3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8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점 AQIP는 공원점이거든요. 이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AQIP는 공원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는 60도란 말이야. A는 60도인데 지금 BC 여기를 가만 보면은 요거는 120도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60도에 반에다가 90도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60도의 반에다가 그 90도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20도가 되거든요. 그럼 120도가 되니까 그럼 막국지각인 QIP는 120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 60도 더하기 120도는 180도가 되니까 내접 사각형이라서 AQIP는 공원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공원점인데 지금 J는 요 내심의 중점을 삼각형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멘션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멘션 정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IQ변의 길이랑 그 다음에 IJ랑 그 다음에 IP랑 셋 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요 AQP의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그거는 사실 AQIP 여기 공원점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거든요.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AIP 삼각형 AIP의 외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을 이제 R이라고 하면은 이 R은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30도분의 IP라고 해주시는 거죠. 여기 사인 30도분의 그거에 대면 IP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IP는 방금 이제 IJ를 38이라고 했으니까 38로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8. 그러면 R의 길이 얼마입니까? 38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각 A의 크기는 60도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10도, 그냥 AC 길이는 16.
그 다음에 A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고 하자. 그때 A, B, C의 내심을 I, 각 이등분선 위에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각 이등분선 위에 I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각 A에 대한 방심, 즉 B의 외곽, C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거를 제가 I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자, DIA가 요 길이가 지금 C분의 A부터 B라고 할 때, 즉 요 길이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DIA를 구하라라고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BD 길이 대 CD 길이도 10대 1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BD 길이 대 CD 길이. 자, BD 대 CD는 지금 10대 16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BC 길이 구하면 바로 BD랑 CD 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BC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띠인각의 크기 알고, 그 다음에 각 변의 길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J 코사인 법칙 쓰면 되거든요. 자, 이때 BC의 길이의 제곱은요, AB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AC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 ABAC, 코사인 60도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BC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1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14다. 그럼 14를 10대 16으로 분배하면 되겠죠. 그럼 10대 16으로 분배하면은 5대 8이니까 13분의 5만큼이 얘가 들어가고 13분의 8만큼이 이제 얘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14에 13분의 5만큼은 13분의 7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이는 13분의 112. 이렇게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A, 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A, D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스튜어트 정리를 이용을 하면 되죠. 일단 요거까지 적어줄게요. BD는 지금 13분의 70, 그 다음에 DC 길이는 13분의 112입니다. 자, 스튜어트 정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AD 길이를 이제 AB, AC, 그 다음에 BD 길이, CD 길이를 이용한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스튜어트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엇갈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려서, 그 다음에 이제 어큐 모양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스튜어트 정리를 위해.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B 길이와 CD 길이 요거 둘이 해서요. 어떻게? 자, 13분의 112랑 10의 제곱 이렇게 둘이 곱해주고요. 10은 제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려서 X자로 13분의 70 곱하기 16의 제곱 얘랑 뭐가 같냐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어큐 모양 있죠? AB랑 BC 요거 둘이 이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앞에 곱해지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BC 길이죠. 앞에 곱해지는 거는 BC 길이고요. 그 다음에 AD 길이의 제곱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AD 길이의 제곱인데 그 다음에 둘이 곱하는 거 BD랑 CD 13제곱분의 70 곱하기 112 요게 이제 스튜어트 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방정식을 풀면 AD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요거 이제 방정식은 푼 결과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AD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13분의 80 루트 3 이렇게 좀 답이 더럽게 나옵니다. 자, 그럼 13분의 80 루트 3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내심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AI 길이랑 ID 길이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B랑 I랑 연결을 하면은 이 BI는 각 A, B, C의 이등분선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I가 내심이니까 이등분선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BD 길이 알고 BA 길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DI 대 IA의 비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AI의 길이는 우리가 지금 AD의 길이를 아는데 AD의 길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AD 길이 전체 중에서 10 이게 길이가 얼마지? BD 길이 더하기
BD 길이 더하기 BA 길이. 즉 BD 대 BA랑 BI 대 IA랑 똑같으니까 BD 더하기 BA 분의 AB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요만큼 비율만큼 A가 가지고 간다. 그러면 요거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4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4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4루트 3까지 우리가 이걸 구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요 길인데, 요 길이 잠깐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를 지금 이제 X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각 B의 외곽을 보면은 요 내각을 180도에서 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방심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각이 이등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요 각의 크기는 90 빼기 X가 되거든요. 즉 한마디로 IBIA가 90도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C 각의 크기도 우리가 이제 똑같이 표현을 하면은 지금 한 각이 30도고 그 다음에 B의 반도 X이기 때문에 우리가 C도 그럼 30이라는 X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90에서 30이라는 X를 빼면 되죠. 즉 여기는 60 빼기 X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나머지 각의 크기는 이제 90도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0 더하기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IBIA도 90도고 ICIA도 9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IBIAC도 공원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얘도 90도이고 그 다음에 ICIA의 가격 크기도 90도인 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IBIA C 얘네가 지금 공원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공원점이면 뭐가 좋냐? 이제 공원점인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삼각형 볼 거냐면요. 제가 여기다 적어줄게요. 자, 삼각형 A, B, I, A랑 그 다음에 삼각형 A, I, C 이렇게 두 개를 볼 겁니다. 자, A, B, I, A랑 자, A, B, I, A랑 그 다음에 A, I, C 이렇게 두 삼각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삼각형을 볼 건데 이 두 삼각형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면은 자, 어떤 각 혹은 어떤 변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이제 닮음비가 똑같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본다면은 먼저 각 A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지금 A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지금 30도 30도로 둘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먼저 자 IA의 AB랑 그 다음에 CA의 I랑 둘이 지금 30도로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똑같냐라고 이제 본다면은 여기 A, B, I, A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제가 X자를 표시한 거여서 X 더하기 X 더하기 90 빼기 X니까 요 각 전체의 크기는 9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죠? 자, A, B, I, A는 얘는 지금 90 더하기 X가 될 것인데 지금 얘랑 A, I, C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닮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A, C, I가 60 빼기 X니까 그러면은 I, A, C랑 I, C, A를 더했을 때 90 빼기 X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90 더하기 X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B, I, A랑 그 다음에 C, A, I랑 가격 크기가 똑같다. 90 더하기 X라는 값으로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가격 크기 둘이 닮았다라고 하겠으니까 얘네 둘이 닮음이구나. 무슨 닮음? AA 닮음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닮았으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있냐? 우리가 지금 DIA의 크기를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AIA의 길이를 구하면은 우리가 구했던 뭐 AD에서 빼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닮은 비율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AB의 길이인데 자, AI의 길이는요. AIA 대 AC 이렇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AB 대 AI는 여기 제가
따라가 볼게요. 자, AB 대 AI는 뭐랑 똑같냐면은 AIA 대 AC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죠. 자, 근데 AIA는 우리가 이제 지금 구해야 되는 건 DIA잖아. 그러니까 AD 더하기 DIA 이렇게 구해주면 우리가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AD 구했고 AI 구했고 그다음에 AD의 길이도 구했고 AC의 길이도 구했으니까 이제 DIA는 이제 여기 비례식에 이제 외항면 내항이 꼭 같다라고 하면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DIA의 길이는 39분의 280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정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다음 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n을 1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조화급수꼴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조작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k분의 1이라는 걸 내가 뽑았다라고 하면은 k분의 1이랑 그 다음에 그것과 짝지어지는 걸 하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1분의 1과 25분의 1, 2분의 1과 24분의 1, 3분의 1과 23분의 1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골랐다라고 하면은 k분의 1과 짝지어지는 거는 분모끼리 더했을 때 26이 되는 거예요. 즉 26 빼기 k분의 1 이렇게 둘이 짝지는 게 이제 합리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더했을 때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분자가 이렇게 26으로 딱 통일돼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1분의 1부터 25분의 1까지 우리가 이렇게 양옆으로 짝짝짝짝짝 짝을 지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건 뭐냐면요. 13분의 1 딱 하나는 이제 짝 지어주지 않고 혼자 남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좌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자, K는 1부터 12까지 1분의 1과 25분의 1, 2분의 1과 24분의 1, 3분의 1과 23분의 1 이렇게 짝지어져서 더하는 것. 즉, 이런 모양들을 이제 다 짝지어서 더한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3분의 1은 짝지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좌변이 똑같이 된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지금 n을 1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25팩토리얼을 이제 양변에 한번 곱해볼게요. 양변에 25팩토리얼을 곱하면 25팩토리얼에다가 요거 1부터 12까지 26에다가 k 26 빼기 k분의 k 26 빼기 k분의 26 더하기 13분의 1 얘가 지금 n이랑 똑같다라는 걸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k가 1부터 12까지 움직이는데 k 곱하기 26 빼기 k는요. 그러면은 1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1일 때 25, 그 다음에 2, 23, 3, 23, 4, 22 해가지고 25팩토리얼로 지금 25팩토리얼의 인수로 약분이 되겠죠. 그럼 25팩토리얼의 인수로 약분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26은 살아있게 되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K랑 26 빼기 K가 26을 약분시킬 필요 없이 어차피 25팩토리얼로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26에 남아있는 13 있죠. 결국 요 항은 25팩토리얼 곱해진 요 항은 13을 여전히 인수로 갖고 있게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즉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n을 내가 모듈러 13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은 통째로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얘는 13분의 25 팩토리얼과 모듈러 13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요것을 모듈러 13에 대해서 조사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12 팩토리얼까지 하고 13은 없으니까 다시 14부터 15 그 다음에 25까지 곱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모듈러 13에서 보면은 14는 1이고 15는 2고 그다음 16은 3이고 쭉쭉쭉 하면은 25는 1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것은 결국에 12 팩토리얼을 제곱한 것과 합동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13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윌슨 정리를 이용하면은 12 팩토리얼은 마이너스 1과 합동이겠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과 합동이구나. 따라서 1과 합동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모듈러 13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는 1팩, 2팩부터 해서 100 팩토리얼까지 곱해져 있는 정수고요. 자, 요거를 어떤 K 팩토리얼로 나눴을 때 정확히 어떤 완전 제곱수가 되는 그러한 K들을 모두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라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좀 핵심인데, 자, S를 제가 어떻게 나타내 볼 거냐면요. 자, 100 팩토리얼이잖아. 100 팩토리얼이니까 1부터 99까지 곱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99 팩토리얼은 1부터 99까지 곱해진 거죠. 그럼 98 팩토리얼은 1부터 98까지 곱해진 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요. 예를 들면 이제 3 팩토리얼까지 내려갔다 라고 하면은 3까지 곱한 거나 그 다음에 2 팩토리얼까지는 2까지 곱한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1 팩토리얼은 1까지 곱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로로 곱을 하게 되면은 1은 총 100개 있고, 그 다음에 2는 99개, 3은 98개, 그 다음에 4는 97개,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9는 2개, 그 다음에 100은 1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완전 제곱수가 되려고 하면은 지수들이 전부 다 짝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수가 홀수인 것들만 하나씩 뽑아가지고 짝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1의 100제곱, 2의 99제곱, 3의 98제곱, 4의 97제곱에서 살펴보면은 사실상 2, 4, 6, 8, 10, 즉 짝수들의 지수만 홀수인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의 100제곱, 그 다음에 2 하나 뽑아내서 짝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3은 그대로 냅두고 4는 하나 뽑아내서 짝수를 만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99도 그대로 두고 이제 100은 하나 뽑아내서 짝수로 만들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뭐만 남냐고 하면은 2 하나, 4 하나, 6 하나, 8 하나 해서 어디까지? 100 하나까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요거는 완전 제곱수죠. 요거는 완전 제곱수. 어떤 완전 제곱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은 2, 4, 6, 8 해서 100까지 곱하는 거니까 2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씩 뽑아내면은 2는 50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50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 결론 중에 하나는 나왔는데 S에다가 50 팩토리얼을 빼면은 그거 완전 제곱수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 팩토리얼 분의 S는 이제 어떤 완전 제곱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이제 50 하나밖에 없냐? 그거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50이가 하나는 구했는데 이제 다른 조합으로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지수가 짝수가 나오도록 팩토리얼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다른 조합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은 요렇게 만드는, 즉 요렇게 완전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K가 유일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S가 K 팩토리얼 곱하기 N제곱 요런 수가 이제 S를 K 팩토리얼 곱하기 N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아는 거는 50 팩토리얼이랑 어떤 완전 제곱수를 하면은 요거 S랑 정확히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방금 전에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요 식으로. 자, 요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K가 지금 S는 100 팩토리얼까지 곱해져 있는데 만약에 K가 101 이상이라고 하면, 왜냐면 이제 100 팩토리얼까지 곱해졌는데 여기끼리 어떻게 곱해서 101보다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K가 101보다 커지는 순간 101은 소수잖아요. 그죠? 101은 소수이기 때문에 101이 소수이기 때문에 S는 S를 했을 때 S가 101을
소인수로 가져야 되죠. 근데 얘는 S는 101을 절대로 소인수로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1 팩토리얼부터 100 팩토리얼까지 곱해졌는데 여기 있는 그 어떤 수를 조합해서 곱해도 101을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1은 소수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자연수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가 101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제 무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50 팩토리얼이라고 했으니까 K를 50 이상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정확하게는 이제 100 이하라고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50 이상 100 이하라고 한다면 50 팩토리얼은 나눠주고 n제곱은 이렇게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50 팩토리얼분의 k 팩토리얼. 그럼 얘는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1 곱하기 52 곱하기 해서 k까지 곱해주는 이런 수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지금 뭐랑 똑같아야 하냐면 n분의 m의 제곱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n분의 m의 제곱이긴 한데 얘는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n분의 m도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요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가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53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3을 생각을 해보면은 53은 소수죠. 소수이기 때문에 53의 제곱이 요 안에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3의 제곱이 들어있으려면 53의 배수가 요 안에 포함이 이제 2개 이상 되어 있어야 되는데 53에 곱하기 2를 하면은 100을 넘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53이 이제 K가 만약에 53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부터는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K가 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51, 50인데 그거 해보면은 제곱수가 절대로 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 경우에도 사실상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논리로 그러면은 K가 만약에 1부터 49까지의 수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제 K가 더 작기 때문에 K 팩토리얼을 이제 나눠주면은 K 팩토리얼분의 50 팩토리얼. 그럼 얘는 이제 K 플러스 1, 뭐 K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50까지 곱해주는 이런 수가 될 건데 얘는 이제 n분의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n분의 n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정수이기 때문에 n분의 n의 제곱도 정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50, 49, 48, 47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들어있는 47을 생각을 해보면요 47은 제곱이 소수이기 때문에 47이 2개 있어야 이게 제곱수가 되겠죠. 근데 47보다 작은 것들 중에 47은 없거든요.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코 제곱수가 될 수 없구나. 그러면은 요 경우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50 이상 빼야 되겠네요. 50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K는 결국 50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50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005개의 수들 중 서로 다른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각각의 수가 같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2005분의 1의 제곱, 2005분의 2의 제곱만 봐도 이 두 수는 지금 가우스 값을 씌우는 순간 0으로 똑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제가 일반항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2005분의 K제곱의 가우스 씌운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자, 요렇게 두 수를 제가 한번 이제 이웃하는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수가 같으려면, 이 가우스 값이 같으려면요, 얘랑 얘의 차이가 1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즉, 만약에 이 두 2005분의 K 제곱과 2005분의 K 더하기 1의 제곱의 차이가 만약에 1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의 가우스 값도 서로 둘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만약에 2005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가우스 안에 들어간 요 식의 값과 2005분의 K 제곱 요 가우스 안에 들어간 요 식의 값이 만약에 차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1을 못 넘는다. 1을 못 넘는다라고 하면은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죠. 이제 다른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수직선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이제 요 두 수가 요건 이제 정수점인 거예요. 뭐 n이랑 n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요 두 수가 이렇게 같은 정수 사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우스 값이 같게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1보다 작더라도 요렇게 둘이 다르게 분포를 해 있으면은 이제 가우스 값이 분명 하나는 n, 하나는 n 더하기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구하고자 하는 거는 개수잖아요. 개수니까 일단 최소한 1보다 작아야 얘네 둘이 이제 같아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1보다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둘의 식의 차가 1보다 작은 경우랑 일단 1 이상인 경우랑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확실한 거는 1 이상이 되면요. 각각의 항들이 서로 다른 정수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들의 개수만 구해주면 됩니다. 즉, 이 녀석의 차가 1 이상이 되는 시점을 구하면은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다른 정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 이상이 되는 K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2005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합차 공식으로 한번 해주면은 2K 플러스 1이 2005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K의 범위를 구하면은 K는 2004에서 1002 즉 K가 1002 이상이 되면요. K가 1002 이상이 되면은 지금 모든 항들이 다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K가 1002, 1003, 1004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2005분의 자 2005분의 1002 제곱 그 다음에 2005분의 1003의 제곱 그 다음에 끝까지 해서 2005분의 2005의 제곱까지는 얘네들 값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 둘의 차이가 1 이상이니까.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1 이상이라는 것은 얘네들의 차이가 전부 다 이제 다 다르다라는 것이니까 K가 1002 이상일 때는 얘네들 값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1002부터 2005까지의 요 항의 개수만큼 서로 다른 자연수를 취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05에서 1002를 빼고 1 더해주면 되겠죠. 2005에서 1002 빼면은 1003이니까 1004개. 일단 1004개만큼 이제 나온다. 어떤 시점 이후로는 K가 1002 이상인 시점 이후로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자, K가 그러면 1002보다 작게 제가 중간에 잘못 풀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릴게요. 자, K가 1002보다 작을 때는요. 지금 이제 취할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되나요? 2005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005분의 2의 제곱. 어디까지냐면은 2005분의 1002의 제곱까지죠. 자, 요 녀석들은 우리가 이제 방금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요렇게 둘이 가우스 값 안에 들어간 식의 차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네가 같든 다르든 차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같으면은 뭐 상관이 없고 만약에 다르다고 해봤자 정수값의 차이는 1이 안 날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요 가장 큰 자연수의 값만 우리가 뭔지만 알게 된다면 이것도 잘못 적었네. 제가 이걸 잘못 적어서 편집을 했는데 이거 1002가 아니라 1001이죠. 1001의 제곱. 요 녀석의 자연수 값만 구하면 여기 있는 요 자연수까지의 0부터 이 자연수까지의 값들을 전부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있는 1001개의 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값 정도만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2005분에 1001의 제곱. 요게 대략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자, 1001의 제곱은요. 100, 2001인가? 그럼 요거 이제 2005로 나누면 한
대략 이거 딱 499 나오겠는데요. 이제 나머지 얼마 남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나머지 얼마 남고요. 2005부터 2005분의 1001의 제곱이 요 녀석의 값이 499라는 거니까 0부터 499까지의 점수들은 요 수들이 전부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점수의 개수는 500개다라는 거죠. 0부터 499니까. 그래서 500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거 1004개랑 500개 합치면은 1504까지.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조합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원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냐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의 이제 점수들의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3개 이상의 부분집합을 차례로 이제 S1, S2 이렇게 SN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모든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의 모든 원소들의 부분집합의 합을 구하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부분집합들을 모두 구해서 그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을 구하고 그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의 모든 합을 구하라라는 게 이제 10번 문제의 이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뭐냐면요. 지금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의 부분집합들을 뽑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 4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총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까지 구하기는 너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랑 2개인 것만 구해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원소의 합을 구한 다음에 빼주면은 그게 더 합리적이겠죠. 계산하는 방식이.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일 때부터 원소의 합이 얼마인지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원소가 개수가 딱 하나일 때 그러면 원소의 합이 얼마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원소로 가진 거,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가진 거,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진 거, 0, 1, 2, 3, 4 각각을 원소로 가진 거 그것들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자, 이제 줄임말을 좀 수독할게요. 자,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합의 합을 표현할게요. 무원합합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 4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원소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없어지고,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1 없어지고 4만 남겠네. 그럼 이때는 4만 되겠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는요, 몇 개가 되냐면, 요 4개 중에, 요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개수가 되겠죠.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요 조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는 28개가 됩니다. 지금 28개가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집합 28개의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합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 총 몇 번 포함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개수는요 마이너스 2가 포함되는 개수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포함되는 개수랑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결국에 각각이 이 28번 중에서 몇 번이 포함되는지를 체크를 하면은 그것들 싹 다 더해준 다음에 즉 4에다가 배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개씩 계산을 해보면 되냐면 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생각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3 얘를 만약에 이렇게 포함시켰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원소 중에서 누가 마이너스 3이랑 포함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3을 이미 골랐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이미 골랐으면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짝지어지니까 총 7개의 경우일 수가 있겠죠.
즉, 이 28개 중에서 마이너스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7개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도 7개죠. 마이너스 1도 7개고 0도 7개고 1도 7개고 2도 7개고 3도 7개고 4도 7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더한 거를 총 7번 더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원소의 합이 무원합 합이 아까 요거 싹 다 더한 거 4라고 했으니까 4를 7번 더해주면 되겠죠. 4 곱하기 7에서 28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이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얘는 전원 합합이라고 합니다. 자, 즉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이러한 정수들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8제곱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부분집합은 이제 몇 개가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3을 포함해야 돼. 마이너스 3을 포함해야 되면은 마이너스 3을 제외시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포함한 부분집합 중에서 마이너스 2는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마이너스 1은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 특정 원소 하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얘는 정확하게 2의 8제곱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3을 포함해. 그럼 마이너스 3은 애초에 배제를 하고 생각하자고. 즉 8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2의 7제곱이니까 2의 7제곱은 128 되겠죠. 즉 마이너스 3은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128번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2도 128번 들어가고 마이너스 1도 128번 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원소들이 각각 128번씩 들어간다는 거니까 사실 모든 원소들의 합은요 4를 128번 더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설계를 잘못해서 공간이 협소한데 미안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서 전원 합은 128을 4번 곱한 거다 해서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512가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9제곱 되겠죠. 그래서 512 됩니다. 자, 그럼 512에서 4 빼주고 28 빼주면 되죠. 512에서 4 빼고 28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48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그린 건 이제 9 곱하기 9 격자판이거든요. 이 격자판에서 두 개의 정사각형은 검은색, 나머지는 모두 흰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단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즉 회전한다는 것은 90도 돌리거나 아니면 180도 돌리거나 270도 돌린다. 이런 경우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를 본다 했으니까 물론 360도 돌리는 거는 이제 그대로인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검은 색깔 두 개를 칠하는 방법의 경우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흰색으로는 그냥 이미 칠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회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즉 회전시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9 곱하기 9 격자판, 즉 81개의 격자판 중에서 2개만 골라서 칠하면 되는 거니까 자, 0도 회전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검은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81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칠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요번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3240까지가 됩니다. 그럼 81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색칠하는 경우 수가 3240까지가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중에서 회전 안 시키고 90도를 회전시켰을 때, 90도를 회전시켰을 때 이제 달라지는 경우 수를 구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두 개밖에 안 칠하거든요. 두 개밖에 안 칠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하나 칠했어. 여기에다 하나 칠했는데, 그러면 90도를 회전시켰을 때 이거랑 똑같으려면 정확히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중심이 지금 여기니까. 제가 중심은 이렇게 표시를 하다가. 자, 여기에도 칠해졌어야 되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270도 회전을 했을 때 여기에 칠해져 있다 하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칠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원래 전체에서 여기 두 개가 칠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0도로 회전했다 하면. 자, 그러면은 얘는요 원래 여기 칠해져 있었으니까 얘를 270도로 회전시켰다 하면은 얘도 여기에 칠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즉,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하나를 칠했어. 근데 이제 270도로 회전했는데 이제 똑같아야 돼 원래랑. 그러면은 원래 여기가 칠해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회전시키기 전에. 근데 회전시키기 전에 여기가 이미 칠해져 있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원래 여기에 칠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90도랑 270도 회전했을 때는 3개가 칠해져야 된다는 거야. 물론 3개도 아니죠. 얘도 원래 칠해져 있었어야 되니까 여기에도 원래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90도랑 270도를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려면은 두 개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90도 그다음 270도 회전시켰을 때는 같아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근데 이게 180도를 회전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 180도를 회전시킨다. 자, 180도 회전시킨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칠했다. 그러면은 180도 회전시켰을 때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칠해버리면은 이제 사실상 개수가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기에 칠했다 하면 이제 이 점 기준으로 대칭으로 두 개, 여기만 딱 칠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요런 것들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이 격자판을 요렇게 반갈죽을 내서 내가 이 반 중에서 여기 중심 제외하고 중심에 칠해버리면 이제 다른 데는 칠할 곳이 없으니까. 그럼 이 중심 제외한 이렇게 반갈죽을 냈을 때 요 81개 중에서 한 개 제외한, 즉 80개의 반개, 40개 중에서 한 곳만 칠해주면은 다른 곳은 칠해줄 곳이 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180도 회전시켰을 때는 40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다 했죠. 자, 그러면 회전 안 시켰을 때 3240까지. 그 다음에 이제 90도를 270도는 회전하는 게 사실상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180도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는 40까지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 하고요. 근데 더 했는데 어차피 회전하는 거 전부 다 똑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가 아니라 90도, 180도, 270도, 360도 돌았을 때 전부 다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요. 전체 경우의 수는 3240이랑 40을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820까지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900장의 카드가 있는데 각각의 카드에는 이제 100부터 999까지 수가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자, 요 카드들 중에서 보지 않고 카드를 이제 꺼내서 자릿수의 합을 계산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 2, 1을 뽑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자릿수의 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이거 4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꺼낸 카드 중에서 자릿수의 합이 같은 3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자릿수의 합이 같은 3장의 카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릿수 합이 4가 됐어. 그러면은 요거랑 자릿수의 합이 4가 되는 카드들은 이제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은 2, 1, 1도 있고
1, 2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릿수의 합이 4가 되는 똑같이 4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카드가 항상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려면은 최소한 몇 장을 뽑아야 되는가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우리가 비둘기집 원리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리 뽑아봐야 이제 자릿수 합이 이제 예를 들면 자릿수 합이 1이 되는 거는 절대로 같은 거를 3장을 뽑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릿수 합이 1이 되는 거는 100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 몇 개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릿수 합이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1부터 99가 제일 크니까 93, 27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릿수 합이 1인 거는요 100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릿수 합이 2인 거는 어떨까요? 자, 2인 거는 뭐가 있냐면 110이랑 101밖에 없거든요. 0, 1, 1은 이제 100보다 작아지니까 못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자릿수 합이 2인 것도 이제 3장씩은 뽑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인 것부터는 될까요? 3인 것부터는 아마도 되겠죠. 뭐 111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0도 있고요. 뭐 아니면 360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3부터는. 자, 그러면 4, 5, 6, 7, 8, 9 해가지고 이제 또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이제 27. 27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27은 999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26은 뭐 899, 989, 998 이제 이렇게 3개씩 나오니까 괜찮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자릿수 합이 1, 2, 27 얘네들은 제외하고 그러면은 3부터 26 자릿수 합이 3, 26이 돼 3, 4, 5, 6, 7, 8에서 26이 되는 애들은 최소한 3장씩 나오려면 같은 자릿수의 합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3장씩 뽑으려면은 몇 개씩 뽑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자릿수 합이 3, 4, 5, 6, 7, 8, 9, 10 해서 26까지 나온 애들을 극단적으로 하나씩 다 뽑고 예를 들면 이제 3부터 26까지 하면은 3부터 26까지 하면 얘네는 총 24가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서 24가지 카드를 뽑았는데 전부 다 자릿수 합이 달라. 그러면 3부터 26까지 다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럼 3부터 26까지 일단 다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최소 3장이 있으니까 24장을 한 번 더 뽑는 거죠. 24장을 뽑는데 얘네들이 극단적으로 전부 다 3부터 26까지 다 있어. 그렇게 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자릿수 합이 똑같은 거 2개는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럼 2개를 확보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3부터 26까지 3인 거 2개, 4인 거 2개 해서 26인 거 2개까지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다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이제 한 장을 뽑게 되면은 이제 3이랑 똑같거나 4랑 똑같거나 혹은 이제 26이랑 똑같거나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 24가지 각각의 카드를 전부 다 한 번씩 더 뽑고요. 지금 내가 이제 먼저 48개를 뽑는 겁니다. 그럼 48개를 뽑았을 때 운이 아주 안 좋으면은 이제 24개 중에서 각각 이제 하나하나가 자릿수 합이 3, 4, 5, 6, 7, 8에서 26까지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3부터 24까지 자릿수의 합이 되는 것들이 2개씩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하나만 더 뽑아준다 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2개를 확보했으니까 하나만 더 뽑았을 때 이미 확보한 것들 중에서 하나랑은 반드시 똑같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3부터 26까지 자릿수의 합이 같은 거 3개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이렇게 뽑았을 때 자릿수 합이 1인 거, 2인 거, 27인 거를 포함을 할 수도 있죠. 운이 안 좋으면. 그러면 요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요거 뽑는 것들 중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100, 110, 101, 999 요 4개를 뽑는 경우도 더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소 4장 정도는 더 뽑아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뽑았는데 안타깝게도 요 4장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장까지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48, 49, 50, 3장 정도는 뽑아줘야 우리가 이제 자릿수 합이 3개 이상인 거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간과제 4회차 여기서 풀이를 마무리하겠고요.
피곤해가지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4회차는 문제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KMO에서 좋은 성적 있기를 바랄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5회차에서 뵐게요.